자, 이어서 우리가 어떤 명제를 얻어내는 방법 중에 또 다른 하나로서 귀추법이라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논리학적으로만 생각하면, 특히나 형식 논리학적으로만 생각하면 연역법, 귀납법만으로 명제를 얻어내는 방법은 다 얘기한 셈이에요. 다시 복습을 조금 하자면 A이면 B이다, X는 A이다, X는 B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연역법은 PQ로부터 R을 얻어내는 것이 연역법이라고 했고요. QR로부터, 즉 X가 A네? 그런데 보니까 X가 B야? 그러면 A면 다 B겠네 뭐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귀납법이라고 했었죠. QR이면 P네 말고도 어떤 것도 귀납법이냐면 PR이면 Q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형식 논리학적으로는 귀납법에 해당하겠어요. 왜냐하면 타당한 연역적인 추론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럴 법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B에 A가 속하고 B가 X에 속하면 X가 A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원천 차단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Q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는데 이거 타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PR이면 Q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연역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하지만 개연성은 있다는 측면에서 형식 논리학적으로는 귀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귀납이 단순히 이런 형식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과학에서 사용하는 귀납은 X1, X2, X3, X4, X5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확인함으로써 꽤나 개연적이다, 참이라고 믿을 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런 과학적 사고방식이 귀납법이었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형식 논리학적인 맥락이 아닌 실제 과학에서 지식을 얻어내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귀추법이라는 걸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방금 얘기한 P이고 R이면 Q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귀추법이겠어요. 당연히 귀납법처럼 타당하지 않고 개연적이기만 하죠. 그런 면에서 둘 다 넓은 의미에서 형식 논리학적인 맥락에서는 그냥 귀납법으로 치부하면 되지만, 우리는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귀납과 귀추를 지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시 소크라테스가 죽는 그 사례를 얘기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A는 어떤 대상들이냐면 사람인 것들, B는 죽는 것들, X는 소크라테스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면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세 개의 명제를 성격을 좀 구분해 보겠어요. 원리라고 한번 불러보고요, 사례라고 해볼게요. 결과라고 우리가 불러보자고요. 그랬을 때 사례를 관찰해서 사례가 어떤 결과이더라, 사람에 속하는 소크라테스를 관찰했더니 소크라테스가 죽더라 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면 죽더라 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귀납법이라면요, 물론 이 사례가 많을수록 좋겠죠. 소크라테스뿐만 아니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저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사람에 속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죽는다는 결과를 관찰한다면, 많은 사례를 관찰한다면 더더욱 이 원리인 P를 얻어내는 것의 개연성이 높아지겠는데, 이것이 귀납법이겠고, 귀추는 무엇이겠냐면 사람이면 모두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어떤 X가, 소크라테스가 보니까 죽었어요. 그걸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사람인가 보다, 사람이었나 보다, 그래서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귀추법이라는 거죠. 꼭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죠. 소크라테스가 죽은 것만을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타당한 추론은 아니겠는데, 왜냐면 X가 사람이 아닌 무엇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죽은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죽었으니 사람인가 보다라고 단정 짓는 건 다소 어리석어 보일 수는 있지만, 과학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PR을 가지고 Q를 얻어내는 그런 사고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 이 명제를 바로 믿지는 않아요. 이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검증, X가 사람이 맞는지를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 가설을 떠올릴 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얘기가 별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서 다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요런 예시를 한번 떠올려 보겠어요. 원리,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사례, 이번에 비가 왔다. 결과, 이번에 땅이 젖었다. 이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항상 그리는 이런 그림이 있고, 이때 각 집합 A, B에 해당하는 건 이런 것이겠는데, A, 비가 오는 상황들을 묶어서 A라고 부르고요. B, 땅이 젖는 상황들을 B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비가 오는 상황들이면 땅이 젖는 상황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땅 젖는 게 꼭 비 오는 것 때문은 아닐 수 있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땅이 젖을 수 있는데, 아무튼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X는 이번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러면 지금 PQR이 다 맞는지 확인해 보면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P를 의미하고요. 요번 상황은 비가 오는 상황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비가 왔다 그 얘기죠. 이 결과 명제는 이번 상황에 땅이 젖었다. 땅이 젖는 상황에 포함된다 라는 얘기예요. 연역법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연역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비가 오면 땅이 젖는데 이번에 비가 왔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번에 땅이 젖겠구나, 젖는다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귀납법은 무엇이겠냐면 이번 상황에서 비가 왔어요. 근데 이번 상황에 땅이 젖었다는 게 관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성급하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 비가 오면 땅이 젖는가 보네. P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면 비가 오는 다른 상황들도 한번 보죠. 자, 이번 상황을 X1이라고 하고 이번에 비가 왔는데 이번에 땅이 젖었어. 그거 말고 다른 사례들도 조사를 해보는 거죠. 저번에 비가 왔을 땐 어땠나? 저번 X2도 비가 오는 상황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도 땅이 젖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 저번 달에도 비 왔을 때 땅이 젖었더라. 언제도 땅이 젖었더라. 여러 사례가 관찰돼서 우리가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아, 비가 오면 젖는구나. 비 오는데 안 젖지는 않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면 귀납법이겠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P, Q면 R이다. 요거 연역법이고요. Q, R이면 P이다. 이거 귀납법.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귀추죠. 귀추는 무엇이 귀추냐면 P, R을 보고 Q라는 결론을 내면 그게 귀추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비가 오면 땅이 젖거든요. 뭐 다른 원인 때문에 땅이 젖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비가 오면 땅이 젖어요. 근데 지금 땅이 젖어 있어요. 그걸 보고 비가 왔겠는걸? 비가 온 건가? 라고 의심해 보는 것.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귀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Q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고 비가 왔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이 바로 귀추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타당하지 않죠.